올해 당신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통화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그 번호 앞에서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메시지를 쓰다가 지운 적은요? 괜히 연락했다가 어색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6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땐 나중에 언젠가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라도로 바뀝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 특히 우리 세대 남자들은 먼저 연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무엇보다 괜히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40년 다니던 회사를 나옵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이 사라지고 명함도 더 이상 찍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던 출근길이 텅 비고 하루가 길어집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다 싶었죠.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 때, 손자 사진을 보내줄 사람을 떠올릴 때, 명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걸. 함께 밥 먹을 사람, 안부를 물을 사람,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그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는 점점 멀어져 있습니다. 아들과는 언제부터인가 전화통화가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아빠 바빠요라는 말에 그래, 알았다 하고 끊습니다. 며느리와는 명절 때만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딸은 카톡으로만 연락하고 직접 만나자는 말은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는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할까 기다리다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명절 때 올해는 전화해볼까 생각하다가 괜히 어색하게 만들까봐 또 미룹니다. 퇴직 후 후배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격의 없이 대하고 싶은데 막상 연락하려니 이제 회사도 아닌데 부담 주는 거 아닐까 싶어 망설여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관계는 용기 있는 사람이 움직인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 사라질 거라고, 언젠가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질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더 어려워지고 마음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60대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날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로하십니다. 형제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엔 아픈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관계는 더 소중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인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인연들을 자꾸 멀리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색하고 체면이 걸리고 거절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가장 후회할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65세 김성호 씨. 은행원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고 은퇴 후엔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의 관계가 영 편치 않았습니다. 4년 전 아들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왜 그만두냐?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결혼도 해야 하는데 무슨 창업이냐? 아들은 아빠는 제 인생을 이해 못해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관계가 삐걱거렸습니다. 명절 때도 어색했고 통화도 줄었습니다. 아들은 창업에 성공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손자 사진을 카톡으로만 받았습니다. 직접 안아보고 싶었지만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반대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해줬으면, 아들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먼저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오면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자존심이 걸렸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것 같고, 올해 추석 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명절 저녁 아들 가족이 인사하고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잠깐만.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어색한 침묵. 성호 씨는 준비한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길게 설명하려던 것도 사과하려던 것도 다 잊었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올해 고맙다. 내가 잘 살아줘서.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그날 저녁 아들은 1시간 넘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창업 과정의 어려움, 결혼 생활, 아이를 키우는 일.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주길 바랐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성호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반대가 서운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믿어주지 않은 것이 서운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주길. 성호 씨는 말합니다. 한마디면 됐더라고요. 긴 사과도 변명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고맙다 한마디. 그게 다였습니다. 이제 성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를 봅니다. 아들과도 자주 통화합니다. 4년 동안 쌓인 벽이 단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67세 박준서 씨.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군대도 같이 갔고 결혼식 사회도 서로 서줬던 사이였습니다. 2년 전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고 말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은 너무 고지식해. 당신은 너무 생각이 없어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거야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연락하지? 가 됐습니다. 준서 씨는 명절 때마다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엔 명절만 되면 친구네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했는데 이젠 그 집 앞을 지나가도 그냥 지나갑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친구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뇨가 심해졌다고. 준서 씨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30년 친구인데 2년 동안 이게 뭐야?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겁났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어색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올해 친구 생일. 준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안 받으면 어쩌나? 여보세요?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나 준서야. 침묵. 준서 씨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 말이 좀 심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왜 이제야 전화했냐? 친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전화하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이야기, 서로의 건강, 자식들 얘기. 마지막엔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보자. 그 토요일 두 사람은 30년 전처럼 소주를 마셨습니다.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서 씨는 말합니다. 2년을 혼자 끙끙 앓았는데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였어요. 친구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30년 우정을 2년 동안 묵혀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이제 압니다. 68세 이병철 씨. 아들 부부와 함께 삽니다. 며느리는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관계가 좋았습니다. 3년 전 명절,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철 씨는 명절인데 시댁에 있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날 친정에 갔습니다. 그 후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피했고 병철 씨도 며느리에게 말을 줄였습니다. 병철 씨는 손자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안고 있으면 어색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싶었지만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해요. 하지만 병철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며느리 생일. 병철 씨는 케이크를 샀습니다. 직접 케이크 가게에 가서 골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케이크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 그동안 내가 좀 딱딱했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내가 생각이 좀 옛날식이었나 봐. 앞으로는 내 의견도 많이 물어볼게.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서툴렀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병철 씨에게 손자를 먼저 안겨줬고, 병철 씨는 며느리에게 고생한다, 수고한다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병철 씨는 말합니다. 케이크 하나 한마디면 되는 거였어요. 3년을 어색하게 지냈는데 참 바보 같았습니다. 64세 최동훈 씨. 회사에서 30년을 일했고 후배 하나를 특히 아꼈습니다. 김 과장.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은 후배였습니다. 동훈 씨가 퇴직한 후 김 과장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연락이 줄었습니다. 동훈 씨는 서운했습니다. 역시 직장 관계는 이런 거구나. 이제 내가 쓸모 없어졌으니 연락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동훈 씨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 후 우연히 김 과장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김 과장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드리려다가 바빠서. 동훈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도 바쁘겠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훈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저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며칠 후 동훈 씨는 김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과장, 지난번에 좀 무뚝뚝하게 대해서 미안하다.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김 과장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부장님, 제가 더 죄송합니다. 부장님 모시고 밥 먹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이번 주 언제 괜찮으세요? 밥을 먹으며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연락 못 드린 게 바빠서가 아니라 솔직히 부담이 됐어요. 부장님 퇴직하셨는데 제가 회사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실까 봐.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동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후배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벽을 쌓은 거였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으로. 동훈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오해했던 거예요. 먼저 다가갔더니 후배는 날 여전히 존경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동훈 씨와 김 과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습니다. 직장 선후배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4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먼저 연락한 사람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용기로 움직인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감정이 좋아지면 연락하겠다고. 기분이 나아지면 다가가겠다고.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감정은 기다리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를 기다렸던 3년, 친구를 기다렸던 2년, 아들을 기다렸던 4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락한 사람은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용기를 내는 순간 가슴에 쌓여있던 돌덩이가 사라집니다. 해야 하는데 하는 죄책감, 미안한데 하는 후회, 그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갑니다. 전화를 거는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잊었을 거야.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귀찮아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만큼 서운했고, 당신만큼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먼저 연락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도 날 기다렸구나. 셋째,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관계를 리드한다고. 먼저 연락한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연락할까?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관계를 움직였으니 마음도 편하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특히 60대 남성에게 이 용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같은 말을 잘 못합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자녀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듭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내년엔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다가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은 일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다. 당신이 오늘 전화하지 않으면 내일도 못합니다. 당신이 이번 주에 연락하지 않으면 다음 주도 미룹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용기를 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선택하기. 올해 당신 마음에 가장 남은 사람 한 명을 고르십시오. 여러 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 명만 선택하세요. 선택 기준은 간단합니다. 가장 오래 미룬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몇 년째 연락 못하고 있는 친구, 어색해진 자녀, 마음에 걸리는 형제, 명절 때만 보는 사돈, 퇴직 후 연락이 끊긴 후배. 이 중 한 명을 지금 선택하세요. 휴대폰을 꺼내세요. 통화 목록을 보세요. 그 이름 앞에서 멈춰본 적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2단계, 준비하기. 뭐라고 말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단 3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문장, 올해 고마웠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고맙다 한마디면 됩니다. 왜 고마운지 상대방이 물으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대부분 묻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니까요. 두 번째 문장, 내가 좀 마음에 담아둔 게 있었네요. 이건 사과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과는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때로 부담스럽습니다. 상대방도 당신도. 하지만 마음에 담아뒀다는 표현은 부드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죠. 세 번째 문장, 내년엔 더 자주 안부 나눠요. 미래를 제시하세요. 과거를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실제 대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할 때, 여보세요? 나 준서야.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 웃음. 그냥 올해 내 생각이 많이 났어.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좀 연락을 못했네. 마음에 담아둔 게 있었어. 내년엔 자주 보자. 소주나 한잔하자고. 자녀에게 전화할 때, 재훈아, 아빠야. 요즘 바쁘지?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냥 올해 내가 잘 지내줘서 고맙더라. 아빠가 좀 무뚝뚝했지? 내년엔 좀 더 자주 연락할게. 며느리에게 말할 때, 며느라, 올해 우리 집안 돌봐줘서 고맙다. 내가 생각이 좀 옛날식이었나 봐. 앞으론 내 의견도 더 많이 물어볼게. 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변명도 없고 긴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짧고 진솔한 말 몇 마디면 됩니다. 3단계, 행동하기. 언제 연락하죠? 지금입니다. 이 영상 끝나면 바로 하세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전화. 가장 좋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요. 떨리겠지만
전화를 거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문자 카톡.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문자도 좋습니다. 형, 올해 고마웠어. 내년엔 자주 보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방문. 직접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가까운 곳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라면 빈손으로 찾아가서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말하세요. 명절 전후가 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은 원래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시기니까요. 명절이라 연락했어라고 말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추석, 설날, 연말. 이 시기를 활용하세요. 상대방 반응은 걱정하지 마세요. 거절당하면 어쩌죠? 거절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전달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처음엔 어색해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엽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만든 겁니다. 한 통의 전화가 가져오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족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하면 아들은 그 전화를 평생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셨어 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건네면 그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어색했던 관계가 풀립니다. 2년, 3년, 4년 쌓인 벽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두세 번 연락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전처럼 편해집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고 웃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몇 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 밤에 잠 못 들게 했던 것, 명절 때마다 떠올랐던 것, 그게 다 사라집니다. 해야 하는데 하는 죄책감도 사라지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사라집니다. 대신 이런 감정이 옵니다. 내가 해냈어. 내가 용기를 냈어. 이 감정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용기가 당신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당신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롭게 살 것인가? 따뜻하게 살 것인가? 기다리며 살 것인가? 용기 내며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 마음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떠오릅니까?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드세요. 그 이름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올해 고마웠습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심 한마디. 올해 마음에 남은 그 한 사람.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내년에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